스시는 예약 시간보다 너무 일찍 방문하면 식당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청담 쪽은 와인샵들이 많아서 들어가서 시간 보내기가 좋습니다. 이건 소주인데 이름이 너무 두근두근해서 사진으로 한번 남겨봤어요. 이 채널에서 처음으로 스시 리뷰를 했던 식당 스시렌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오니까 와, 감회가 새롭네요. 첫 방문 때 맡아주셨던 셰프님이 정말 너무 괜찮은 분이어서 그때 스시렌 첫인상이 진짜 좋았어요. 그때 그 셰프님은 지금은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셰프님이 코스를 맡아주셨습니다. 셰프님 소개를 하려고 찍어둔 사진은 아니지만 초상권 지켜드리는 의미로 등짝만 한번 보고 가시고요. 살짝 굵직하게 갈린 와사비부터 나왔습니다. 단맛은 조금 약하고 은은한 매운맛이 뒤에서 슬쩍 올라오는 향이 좋은 와사비입니다. 오늘의 술은 지콘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시켜봤습니다. 멜론 같은 열대과일 향이 좋고 견과류 향도 살짝 나고요. 당연히 늘 말씀드리지만 술에 멜론이나 땅콩을 넣는 건 아니죠. 스시렌은 흰살 생선 맛있기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산 광어고요. 여러 점을 주셨네요. 근데 여기 보면 회 두께가 조금 달라요. 가운데는 좀 두껍고 맨 아래는 얇아서 좀 트어지고, 이거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니겠죠? 칼질에 따라서 식감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들쭉날쭉하면 보기에도 덜 예쁘기 때문에 이러면 첫인상에서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맛이 있네요. 입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쨌든 맛있습니다. 회가 숙성된 정도도 좋고 수분감, 식감 둘 다 좋고 감칠맛에서 나오는 단맛도 좋고 그리고 정말 가볍고 산뜻한 신맛. 스시렌은 식사를 하다 보면 신맛에 정말 정성을 많이 쓰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식당인 것 같아요. 가리비 관자구이입니다. 생가리비 느낌은 완전히 다 지워버린다 싶을 만큼 충분히 구워서 나오네요. 익혀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게 가리비 관자죠. 구워서 맛있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싶은 박력이 느껴지는 좋은 맛입니다. 시치미를 좀 넉넉하게 뿌려서 구우신 것 같고 그래서 향신료 향도 살짝 나서 좋습니다. 보리된장에 묻힌 전갱이입니다. 이 전갱이는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혀만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부드럽고요. 그런데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은 또 되게 산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 눅진눅진한 맛이 아니고 산뜻하고 가벼운 식감이라서 코스 초반에 잘 어울리네요. 흰살 생선이 한 번 더 나와줍니다. 쥐치랑 간. 간은 굳이 갈거나 다지지 않고 날것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간장 소스랑 같이 주셨고요. 쥐치 간 고소하고 맛있는 건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프죠. 근데 렌은 렌답게 쥐치 회도 맛있게 나왔습니다. 쥐치치고는 식감이 흐느적거리지 않는 게 좋네요. 다진 참치와 김 튀김입니다. 이 요리는 뿌리 위주로만 썰어서 넣은 파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참치랑 튀김이랑 해서 되게 기름진 조합이죠. 거기에 파가 들어가서 기름도 좀 잡아주고 이 요리의 단맛도 좀 안 심심하게 바꿔주고 그리고 바삭한 김 식감이랑 부드러운 참치 식감 사이에서 중재 역할도 잘해주고요. 오랜만에 먹어도 여전히 맛있는 스마미입니다. 시라꼬라고 부르죠. 보거의 정소입니다. 보거의 정소가 맛있는 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걸 누가 가장 먼저 먹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죠. 보거 내장의 독성이라는 게 암컷과 수컷의 차이도 있고 양식이냐 자연산이냐의 차이도 있고 보거의 품종에 따른 차이도 있고 부위별마다 또 차이가 있거든요. 살아생전 고인의 호기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트러플 오일을 넣은 전복 내장 소스 그리고 전복 튀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요리를 요리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트러플 오일에서 나오는 향이 전복 향을 너무 많이 가려버리거든요. 트러플을 실제로 갈아서 뿌리는 것도 아닌데 가격으로 치면 전복이 더 비싸니까 향을 가려버리면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저는 안 좋아하는데 제 입이 너무 좋아합니다. 침샘 완전 개방. 달고 짜고 고소한 맛을 풍성하게 넣어서 전체적으로 자극이 높은 고자극 그 자체입니다. 스시렌 샤리 오랜만에 먹었더니 밥알이 원래 이 정도로 저항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단단한 샤리가 나왔습니다. 집을 지어도 짓겠다 싶을 만큼 단단하고 탱탱하고 식감 정말 또렷하고 선명한 밥이고요. 밥알 형태도 좋고 정말 잘 지어진 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날 점심에 동해에서 올라온 고등어입니다. 가볍게 살짝만 초절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생고등어회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그냥으로도 주시고 한 점은 겉에만 살짝 구워서 주시고
여기 작은 피스는 지느러미 쪽 가마살 같은데 이것도 따로 하나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다양하게 잘 먹었습니다. 츠마미로 회를 정말 많이 주시네요. 광어도 그렇고 쥐치도 그렇고 고등어까지. 다음으로 모시조개 국물이 나오고요. 첫 스시는 참돔입니다. 참돔도 적당히 쫄깃한데 밥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쫄깃하네요. 아까 전복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밥이 입에 들어올 때 느껴지는 저항감, 존재감 이런 게 엄청납니다. 열심히 씹으면서 밥의 탱탱한 느낌을 느껴봐라 뭐 이런 박력 같은 게 있어요. 레네 샤리는 맛뿐만 아니라 식감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걸 첫 스시부터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샤리의 산미도 정말 좋아요. 짠맛이 덜 짜게 느껴지는 산뜻한 그런 산미입니다. 꼬득하게 밥도 잘 짓고 식초 비율도 좋고 섞을 때 향도 잘 날렸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느껴지는 샤리네요. 두 점을 겹친 방어고요. 부위는 뱃살입니다. 쫄깃한 참돔 바로 다음에 부드럽고 기름진 방어가 나와서 식감 대조가 잘 되죠. 그래서 부드러운 방어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방어 같은 기름진 재료를 만나면 샤리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해지기가 쉬운데 샤리 식감이 워낙에 좋으니까 샤리가 주인공이고 샤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어가 샤리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재밌는 구도가 됩니다. 보리새우입니다. 크기가 커서 일부는 잘라서 나왔습니다. 겉만 살짝 데치고 속은 회에 가까운 상태로 나왔고요. 그렇다는 건 쫄깃한 식감을 섞어 넣기 위해서 다 익혔을 때 나오는 단맛을 적당히 포기를 한다 이런 건데요. 근데 레는 그냥 순순히 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새우 머리에 들어있는 내장 있죠. 그걸로 만든 소스가 살짝 들어가는 게 레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단맛과 감칠맛이 크지는 않아도 한 포인트는 확실하게 딱 찍어주는 맛이 납니다. 카스고다이입니다. 렌에서 내는 새끼 황돔은 초절임으로 정직하게 승부하는 스타일입니다. 초절임 엄청 또렷하고 확실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촉촉하고 새콤하고 식감 쫄깃하게 나옵니다. 생선의 껍질 쪽을 씹을 때는 이가 들어갈 때 느낌이 살이 좀 흩어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들어가다가 끝에서는 생선살 쫀득하고 그게 밥이랑 같이 느껴지면서 씹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핫꽁치입니다. 이날 핫꽁치는 그냥 그랬어요.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소향이 너무 강해서 안 그래도 약한 핫꽁치 맛이 완전히 덮여버려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때쯤 오이츠를 한번 바꿨어요. 새 밥으로 쥐어주셨는데 이게 밥이 안정이 안 됐는지 탄력이 없는 샤리로 나왔어요. 코스 내내 쫄깃하고 맛있는 밥 먹다가 좀 부드러운 밥이 나오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양갱처럼 쫀득쫀득한 참치 속살, 간도 적당하고 식감도 좋은 속살이었습니다. 속살 다음은 참치 뱃살, 아일랜드산 참치입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많으면서도 잡내 없이 깔끔한 맛이 좋고요. 칼집도 대체로 좋아서 식감도 많이 질기지 않고 적당히 쫄깃합니다. 북해도산 성게입니다. 성게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기대하는 건 청량한 단맛이죠. 근데 이 성게는 고소한 맛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견과류의 느낌이 나는 고소한 맛이라서 사케랑 나름 재밌게 잘 어울리고 좋았습니다. 초절임을 아주 짧게 한 전어입니다. 전어에서 나는 멸치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맛있게 드시겠다 싶은 좋은 전어였고요. 전어가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김새에 비해서 산뜻하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초절임한 생선살을 씹으면 절여진 생선살에서 나는 식초 느낌은 입에서 씹을 때 수분감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근데 이 전어는 식초의 수분감이 엄청 좋습니다. 씹을 때마다 촛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촉촉하고요. 스시 레는 역시 신맛을 잘 쓰는구나 싶었던 스시였습니다. 피조개,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네요. 씹는 재미가 있게 피조개 질감을 식감을 많이 살리는 쪽으로 주셨어요. 장국이 나오고요. 코스에 게가 없었는데 장국에서 갑각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나온 보리새우로 낸 국물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대게로 우려낸 국물이라고 합니다. 눈볼 때 구이입니다. 어디서 먹어도 대체로 맛있는 재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마다 재료 차이가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좋은 재료를 들여오시는구나 싶은 기름이 좋은 눈볼때였습니다. 스시 레는 장어도 맛있죠. 솜사탕 같은 장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만큼 부드럽고 포슬포슬하고요. 제가 배부른 티를 좀 많이 냈더니 작은 장어를 골라서 주셨던 것 같네요. 배가 진짜 너무 많이 불러서 샤리 없이 달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를 악물고 완주를 했습니다. 계란구이입니다. 식감에서 새우 느낌이 살짝 나고 단맛 깔끔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좋은 계란구이입니다. 제가 체격이 좀 작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정해진 코스는 다 소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배도 좀 일찍부터 부르고 결과적으로는 뭐 완주를 다 하기는 했는데 컨디션이 왜 안 좋았는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다른 손님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레는 식당 구조가 헤드셰프님 카운터에 10명 정도, 그리고 안쪽 방에 뭐 6명 정도 이렇게 나뉘거든요. 저는 안쪽에서 먹었는데도 헤드셰프님 쪽 카운터에서 술을 진짜 빨리 달리시는지 초반부터 목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아, 진짜 어떨 때는 셰프님이 설명해 주시는 목소리도 안 들리고 한 번씩은 대화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시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셰프님한테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얘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셰프님이 헤드셰프님한테 얘기하러 가시는 것도 뭔가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괜히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려봤자 셰프님만 힘들어지시겠다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영상 찍어서 올리겠다고 핸드폰 들고 낑낑대는 저도 누군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떠들던 분들도 좋은 식당에서 좋은 식사하러 와서 즐거워서 그러신 거니까 좋게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암튼 그래서 사실 컨디션이 나쁜 채로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기분이 그렇게 막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보다 이번에 렌이 맛이 더 없어진 건가 잠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리뷰를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시 렌은 여전히 맛있고 잘하고 좋은 식당이 맞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